안녕하십니까. 101페이지고요. 제4장 공동주택 회계관리입니다. 자, 이 공동주택 회계관리는 사무관리하고 좀 다릅니다. 회계관리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 다 푸실 수 있어야 되고 꼭 맞추셔야 돼요. 문제는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요. 충분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들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요거는 이제 크게 이제 3개 이렇게 패턴으로 나누어서 정리한 다음에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접근하는 부분은 이제 흐름입니다. 흐름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산, 결산, 그 다음에 집행,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요 흐름과 관련된 부분의 문제. 그래서 예산 결산에서는 포인트가 예산은 1개월, 결산은 2개월, 집행과 관련해서는 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분해서 선정과 집행을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요 관리 주체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그 선정 집행을 보면 선정의 경우와 집행의 경우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이렇게 3가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선정해서 집행하는 거. 이게 이제 하자보수 보증금이 있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해서 관리 주체가 집행하는 거. 요게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전기 안전관리 대행이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관리 주체가 집행하고 관리 주체가 선정을 하죠. 선정하고 집행을 합니다. 자, 감사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 이렇게 봤을 때 이건 300세대 이상이죠. 이거는 의무관리 대상으로서 일정 300세 미만이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요건.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이나 또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강행이 됩니다. 자, 이런 이제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관리비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 관리비 등과 관련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하는 구분 징수 항목, 그리고 사용료가 있죠. 그래서 이 사용료는 납부대행 사용료하고, 그리고 따로 부과 사용료가 있습니다. 이제 구분하라 그 얘기니까요, 그죠? 관리비는 경소, 일반 관리비, 청소비, 경비, 소득비, 또 유지비와 관련되는 부분,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 유지비. 특히 이제 시험 관련해서 이 수선 유지비의 항목 4가지는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선 유지비 항목 4가지. 장기 수선 계획에 있느냐 없느냐, 없는데 필요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냉난소 공제, 또 안전점검 비용, 그 다음에 재난 재해 예방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난방비나 급탕비, 위탁관리 수수료가 이제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구분징수 항목은 장충금하고 안전진단 실시비용이에요. 그리고 납부대행 항목은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 이렇게 되죠. 따로 부과 항목, 시설 사용료하고 누수 등 2세대 이상의 이렇게 비용이 걸치는 경우.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3번째는 이제 기타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거 이제 풀어가면서 정리하도록 하죠.
자, 101페이지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먼저 보실 텐데요. 1번 보시면 예산안 수립 이야기예요. 예산안, 결산안. 그러면 요거예요, 요거. 그죠? 예산안, 결산. 1, 2. 예, 답이. 자, 2번 보시면, 예, 초기 운영 자금. 이거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난해 나왔던 거예요, 지난해. 그래서 관리비 예치금도 이제 시험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3번 보시면 관리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예, 급탕, 청소, 소독비. 급탕, 청소, 소독비는 관리비 맞죠? 예. 소화기 충약비, 충약비는 수선유지비다. 맞습니다. 예,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맞죠? 예, 안전진단 실시 비용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12개월로 안 분하니까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죠. 이게 이제 정산제가 맞는 겁니다. 답은 5번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까요? 예, 이 주택법령을 준수를 합니다. 예, 초기에 부담되는 비용 관리비 예치금으로 계산을 하죠. 자, 화재보험료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일반 관리비 구성 항목에 들어갑니다. 화재보험료. 예. 그 다음에 매월 말일자로 퇴직급여 계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는 시설 사용료로 따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4번 보시면 계산고용보험료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용보험료 구분인데요. 사용자 부담분도 있고 직원 부담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 고용보험료는 전체를 다 부담하는 게 있고 반반 부담하는 게 있어요. 실업급여는 반반 부담하지만 고용안정직업 능력개발사업은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니까 지금 전체를 다 사업주가 부담하는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뭐냐면 실업급여 부담분만 관리비, 실업급여 부담분의 반만을 관리비로 그리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관리비로 부과를 해야 돼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고용보험료가 이래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업급여 사업이 있고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5대 5로 내고요. 이건 100% 사업주가 낸다. 이렇게 부담. 그래서 그럼 관리비로 부담할 게 뭐냐면 사업주 부담분이죠. 그래서 요거 전체하고 실업급여 요만큼만 관리비로 부과해야지 이건 직원한테 부담시키는 건 관리비로 부담하면 안 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번이 잘못됐고 이건 이제 10회 때 문제인데 매우 좀 까다로운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5번입니다.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뭐 매번 이제 그 얘기죠. 관리비는 꼭 문제가 나오니까 소화기 충약비는 수선유지비. 이거 또 나오네요. 그죠? 예. 소화기 충약비는 수선유지비잖아요. 일반 관리비가 아니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그냥 답이. 그죠? 자,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 일반 관리비,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는 일반 관리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유류되는 급탕비로 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전기료, 그러니까 이 전기료는 공용분이 포함이 돼요. 공용. 그러니까 승강기 전기료, 관리사무소 전기, 이런 것들 다 납부대행 사용료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의 청소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는 수선유지비. 그죠? 지금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어떤 게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이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6번입니다. 관리비 등에 대한 내용이다. 예, 죄송합니다. 예, 매번 이야기를 하니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회계감사비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그죠? 일반 관리비다. 회계감사비. 예. 회계감사비 일반 관리비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임대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소화기 충약비는 수선유지비입니다. 예, 맞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비에 공용전기에 들어갑니다. 승강기 전기료는. 예.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장충금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장충금은 관리비와 구분징수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수입 관리는 입대의 의결, 그러니까 여기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아니죠.
잡수입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7번입니다.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항목.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그 얘기예요. 이 구분하는 거 사용 이거 말고 요거. 자,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뭐 이런 것들이죠. 일반 관리비로 부과를 합니다. 안전 점검이 될까? 잘 보시면 요거 할까요? 예. 안전 점검이에요. 안전 진단 아니고요. 안전 점검은 관리비가 맞습니다. 그죠? 수원 유지비니까. 그다음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이거 관리비 맞죠? 그다음에 냉난방 시설의 청소비 관리비 맞죠? 수원 유지비 관리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기손 충당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장충금을 제외한 요거를 제외한 2번. 2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진짜 문제를 보시는 것처럼 뭐 이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8번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이 난방비 급탕비를 한번 계산해 봐라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 난방비 급탕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자, 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일러에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용수, 물값도 있고 또 이제 연료도 투입을 하죠. 이런 그 비용이 있고 투입.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게 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난방도 하고 급탕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요 비용하고 요 비용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거죠. 그죠? 자, 그 총 가구수 200가구고요. 연면적은 2만 제곱미터. 난방 급탕에 소요된 총 원가는 2,500. 아, 그래서 이게 2,500이래요. 이쪽에 들어간 돈이. 2,500이고 급탕비는 이게 500이래요. 500. 그럼 난방비는 당연히 2천만 원이겠네요. 그죠? 2천만 원. 근데 문제는 뭘 물어봤어요? 가구별 난방비니까 2천만 원 나누기 200가구니까 이렇게 나누면 얼마 나와요? 답은 10만 원. 1번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뭐 거의 단순한 그 산수 문제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9번. 예, 계속 관리비 이야기를 합니다. 냉난방 시설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이게 뭐냐? 수원유지비죠. 그죠? 예. 1번 수원유지비. 자, 예.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예요. 예,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자, 관리비 등을 부과한 관리 주체는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를 해야죠. 공개를 해야죠. 잡수익도 다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공개하는 게 뭐냐. 이제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 모든 걸 다 하고, 그러니까 공개라고 할 때 이 공개는 뭐 하냐면 이거 다 공개하고, 그리고 플러스 잡수입도 공개하고, 또 무엇도 공개? 얘도 공개합니다. 이쪽도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도 공개하고, 그 다음에 주택관리업자도 선정하고, 뭐 선정 내역도 공개하고. 그러니까 지금 공개하는 게 관리비 등 잡수입, 사업자, 주택관리업자 선정 이거 다 공개를 합니다. 다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는 아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두세대 이상. 두세대 이상인 경우에 따로 부과할 수 있죠.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 등을 입대해서 금융기관 지정을 하죠. 근데 장기손 충당금은 구분하니까 따로 별도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자, 예. 근데 장기손 충당금을 같이 해라 그거 아니에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옳은 표현이 아니죠. 옳은 표현은 이제 니은번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난방급탕에 소요된 원가는 그 난방용 유류대 및 난방 급탕 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금액이다. 그리고 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 용수비는 급탕 유류대 및 용수비로 구성된다. 뭐 리을번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와 얘는 같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현 자체는 리을번이 맞습니다. 리을번이 맞어요. 근데 여기에 리을번하고 뭐 이렇게 짝져진 게 디귿번이라서 기억번하고 디귿번이라서 리을번의 표현은 맞지만 그 답은 아니에요. 자, 미음번 보시면 수선유지비는 이거 들어가죠. 수선유지비는 냉난소 공제가 들어간다. 맞죠? 그러면 이제 옳은 표현은 니은
리을, 미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옳게 돼 있는데 자, 이 중에 이제 두 가지, 이 중에 이제 옳게 돼 있는 거 두 가지.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니은, 미음 이렇게 돼 있죠. 답은 이제 4번 선택하시면. 그러니까 다 이 범위 내에서 나옵니다. 회계관리는 거의가 관리비 매번. 자, 그 다음에 11번 임대주택의 경우에 임대주택은 관리비가 9개예요. 10개. 지금은 이제 분양주택은 10개인데 임대주택은 9개입니다. 임대는. 뭐가 하나 빠지느냐? 위탁관리 수수료가 빠져요. 임대는 위탁관리 수수료가 빠집니다. 그래서 그 11번은 2번 이렇게 이제 선택하시면 되고. 자, 12번 문제입니다.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를 납부 대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이건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봤잖아요. 가수 전난정 선생 입보가 아닌 게 뭐냐?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들어가죠. 1번. 지역 난방인 경우에 난방비 급탕비 들어갑니다. 지역 난방인 경우에 난방비 급탕비. 그다음에 이 보험료는 공용 부분 보험료지 개별 보험료가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수도료 당연히 들어갑니다. 자, 입자대표 운영비도 들어가죠. 그죠?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납부대행, 뭐 이것도 같은 문제네요. 그죠? 납부대행 항목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장기선 충당금은 구분징수 항목이니까 아니고, 입대 운영비, 납부대행 항목 맞죠? 선관위 운영경비 맞죠? 그 다음에 보험료, 전체 대상으로 보험료 맞죠?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빼면 되네요. 그죠? 답은, 그래서 4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틀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안 되면 맞추기가 어렵고, 이게 된다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무조건 13문제 나오면 다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뭐 계속 보도록 합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대행, 이거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대행.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여기 이제 경비비가 들어있는데 경비비는 관리비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잘못됐어요. 5번. 그 다음에 15번. 이거는 이제 요 구분, 이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냈네요. 구분징수 항목 요 두 가지를 찾아라 그 얘기네요. 이번 문제는. 장선 충당금과 안전진단 실시비용. 니은과 리을. 그래서 4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은 이제 포괄적인 문제인데요. 자, 이쪽 보시면. 자, 관리 주체는 나머지 모든 거에 대한 사업자 선정 집행을 합니다. 맞고요. 2번 월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자, 이러한 장부는 몇 년간 보관하느냐? 5년 보관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될 거죠. 그래서 3번, 3년 보관해라. 그래서 잘못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답은 16번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의무관리주택이어도 300세 미만은, 그죠? 입대 의결이 있거나, 입자 등 10분의 1을 하면 이게 이제 강행 규정으로 바뀐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해라. 그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길어도 다 이제 이 범위 내에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인데요. 이제 10회 때 약간 이건 조금 이제 응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입주대표회의에서 이제 결산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결산을 했더니 이익 잉여금이 있는 거예요. 아직 처분 안 하면 이걸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으면 이 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해야죠. 미처분됐으니까 처분합니다.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 처분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 관리계약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일단 예비비로 적립해라라는 부분이 있고 돈이 남으면 종료 후에 장충금으로 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요 아파트 관리계약에 있는 겁니다. 이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 나왔나 보니까 2천만 원이 나왔대요. 2천만 원 중에서 예비비로 얼마를 적립하냐면 예비비로 1,000만 원을 적립하라 그럽니다. 그죠?
1,000만 원으로 예비비 적립금이 1,000만 원인데, 그러니까 기존의 적립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이 예비비를 1,500으로 했으니까 500만 원을 얘를 더 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얘 줬으니까 장충금으로 얼마 줄 수 있어요? 1,500. 이것도 산수죠. 그죠? 그래서 1,500만 원만큼을 회계 처리는 종료 후에 주도록 하고 있으니까 결산 시점인 회계 처리 일자는 2월 10일자. 그래서 4번 선택하시면 돼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이제 회계를 직접 하지 않는 입장에서 보면 좀 복잡하다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 아까 그 중앙집중 난방 방식 난방비 급탕도 마찬가지고 정말 산수입니다. 산수예요. 그죠? 그래서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계속 18번 문제 보시면, 관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문제, 300세대 이상은 강행 규정이고 300세 미만이어도 입대 의결이나 입자 등 10분의 1 이 요구가 있어야 되죠. 그래요. 그래서 1번이 입자 대표의 감사가 무조건 외부 감사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3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300세 미만이어도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2번 질문 보시면 2세대 이상 보수를 요하는 건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그죠? 수선 유지비에는 재난재해 예방 비용이 들어간다. 또 장기선 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해서 징수한다. 자, 이렇게 지금 보면 문제가 어때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문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흐름, 또 관리비 등 그리고 기타 사항을 이렇게 구분하셔서 기본적인 정리를 먼저 하신 후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회계감사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언제까지 하냐면 10월 말까지 해요. 10월 말까지 하도록 했고 연 1회 이상을 합니다. 요거 이제 패턴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자, 20번 월별 정산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사용자 원칙에 부합한다는 거죠. 니은번. 그리고 물가 변동에 용이하다. 디귿번. 그다음에 대신 이제 막 계산해야 되니까 정산 사무가 좀 번잡하겠죠. 비읍번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21번 예산제 특징. 요거는 좀 반대죠. 그래서 기업번의 가계 부담의 균형이 있다. 또 회계 처리가 간편하다. 또 인건비 절약이 가능하다 해서 2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이제 기출 문제를 보셨는데요. 거의가 관리비죠. 보셨습니다. 거의 관리비고 최근 들어서 이제 회계감사 이야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죠? 최근 들어 회계감사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상 문제도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제 푸시면 돼요. 자, 1번 문제 110페이지입니다.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입자 등이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그러니까 1번 문제 요 대행하여, 요 납부 대행하는 요 가수전난정 선생 입보가 아닌 게 뭐냐 그 얘기야. 그래서 1번 보시면 회계감사비는 뭐라 그랬어요? 일반 관리비라 그랬잖아요. 그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뭐 선관위 경비라든지 공동 전기료라든지 뭐 입자 운영비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2번은 회계감사인데요. 뭐 이건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문이 아무리 길어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답은 낼 수가 있어요. 자, 1번 지문을 보시면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강행이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단 입주자 등에 야, 우리는 뭐 괜찮아 안 받아도 돼 라고 할 때는 3분의 2 이상이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3분의 2 이상 받기는 뭐 쉬운 얘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의무관리 대상으로서 300세 미만의 경우는 요 요건에 해당하면 강행이 된다. 2번 지문이고요. 그죠? 3번 보시면 1개월 이내 예산서 제출해라.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감사인은 이 감사인은 누가 선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 감사, 이 강행 규정, 그러니까 회계감사, 외부감사할 때 감사인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선정하는 거지.
입주자 대표의 감사가 선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감사, 이 외부 감사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감사인이라고 그러고, 이 감사인은 감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선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 뭐 당연히 거짓으로 자료를 감사받을 때 제출하면 안 되겠죠. 자, 3번입니다. 주택법령에 의할 경우 관리비 등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또 이야기를 하네요. 소화기 충약비 어디 있었죠? 소화기 충약비는 뭐예요? 수선 유지비죠. 일반 관리비가 아니죠. 따라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전기료 성격이 다른 것. 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는 일반 관리비고요. 나머지는 다 공동 전기료예요. 요거 하나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1번이 예, 다른 전기료입니다. 자, 5번 예,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 처리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공동주택의 입주자나 사용자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관리비를 내야 됩니다. 자,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입대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예차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 충당은 별도로 합니다. 이 경우 계좌는 회장 인감 외에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요건 이제 좀 살펴보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통장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을 결정해야 되고 인감을 찍어야 돼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요거는 입주자 대표에서 합니다. 인감은 관리사무소장 직인을 쓰는 거예요. 직인. 입대 회장 인감을 인감을 복수로도 할 수 있는 거지. 원칙은 관리사무소 직인이 원칙이고요. 이렇게 복수로 가능한 겁니다. 근데 지금 지문은 얘를 바꿔놨죠. 그죠? 주의하셔야 돼요. 관리사무소 직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이 공개 언제 하냐면 다음 달 말일까지 하는 거죠. 다음 달 말일까지 합니다. 뭘 공개하는지는 쭉 봤죠? 예. 물론 이제 주택관리업자라든지 이런 건 이제 선정되고 나서 이렇게 즉시 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4번, 이런 자료는 모두 몇 년간 보관하라고요? 5년간 보관하라 그랬죠. 이거 아까 어디선가 한번 기출문제 나왔었는데, 그죠? 5년간 보존한다. 5년간 보존을 합니다. 예. 5년간 보존합니다. 5년간 보존, 없네요. 예. 예, 5년 보존. 예. 예. 자, 그 다음에, 관리비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 이거 관리계약 준칙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맞죠? 자, 6번 문제입니다.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게 뭐냐? 야, 이거 뭐 정말 많이 나오네요. 수원유지비, 냉난방, 세례청소비.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실제 이 수선유지비 문제가 엄청 많아요. 거의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몇 번씩 지금 얘기가 된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자, 그 다음에 7번 내역 공개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 1번 보시면 주택관리업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이거 공개한다 그랬죠. 자, 2번 보시면 이제 계량기가 있으면 사용료까지를 다 공개를 합니다. 3번 보시면 이런 것들 이제 즉시 공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려면 이제 입주자대표회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됐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겠죠. 4번처럼. 자, 그리고 잡수익 경우도 공개는 하는데 이거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 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자나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된 이야기는 즉시 공개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패턴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7번 이제 5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5번. 즉시 하는 게 아니고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관리비 예치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 이제 초기 운영 자금을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하죠. 그 내용 보시면 우선 이제 초기 운영 자금입니다. 그래서 징수할 수 있고요. 소유자한테 받습니다. 1번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맞고요. 자, 그리고 관리 방법이 결정됐음을 통지하는 때는 이제 관리비 예치금을 반환할 수가 있죠.
인계하여야 한다. 좋습니다. 자, 3번 보시면 이 증수한 관리비 예칭을 반환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관리비를 안 냈다. 관리비를 안 냈다. 또 뭐 장기손 충당금을 미납했다. 이렇게 되면 정산한 다음에 반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10만 그러니까 관리비 예칭을 미리 냈으니까 관리비 안 내면 거기서 까고 준다. 그 얘기는 이 맞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면 3번은 이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돌려주는 돈이 아니에요. 집을 팔아야 돼. 그러니까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이 상실되어야지 이 인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입자가 이사 간다고 그래서 예치금 반환해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입자 등이 이사를 하는 경우 3번에 보시면 그건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9번 사업자 선정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자 선정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리가 되죠. 요걸로. 그죠? 1번 관리자 또는 입자 대표 회의는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이제 전자입찰,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은 전자입찰로 해라. 이건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전자입찰로 합니다. 자, 2번 보시면 또 자 1번이고요. 이 전자입찰이고 그 내용은 경쟁입찰입니다.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관리주체가 선정하고 집행하는 건 나머지인데, 그러니까 이 하자보수나 장기손 충당금, 안전관리 대행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 이 표현이 들어있어서 잘못됐네요. 그죠? 3번이.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부분은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4번 하자보수 보증금은 입주자 대표가 다 알아서 하죠? 예. 입주자 대표회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되어 있습니다. 자, 5번 장기손 충당금은요? 장기손 충당금은 입주자 대표회가 선정하고 관리처가 집행하죠? 5번 옳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이제 누가 하는지 주의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전기 안전관리 대행이 예전엔 관리처가 다 했었는데 지금은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지난해부터. 그거 이제 주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의 경우는 이제 요 9가지만 부담하잖아요. 위탁관리 수수료를 부담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임대주택의 경우에, 특별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특별손 충당금. 요거는 이제 임대 사업자가 내는 거죠. 임차인이 내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 분양주택도 장충금도 이거 다 소유자가 부담하잖아요. 특수충도 소유자인 사업자, 임대사업자가 부담하죠.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관련된 문제. 요건 이제 이쪽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임대주택과 관련된 문제. 자. 자, 11번이요. 임대주택. 자, 1번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포괄적인 이야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체 관리하거나 뭐 위탁 관리, 의무 관리 대상을 얘기하는 거죠. 위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의무 관리 범주에 들어가는 그 주택 규모의 범위가 기본적으로 20세대 이상의 경우, 20세대 이상의 경우는 이제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체냐 위탁이냐 문제를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의무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봤을 때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인 경우에 의무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주택법상 의무관리 대상과 좀 다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혼합주택의 경우는, 이거 이제 정의했죠? 혼합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이제 분양전환한다. 분양전환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였다가 이렇게 쭉 해서 분양이 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면 요 시점에서 이제 분양전환을 할 텐데, 요때 뭘 모아놨어요? 요때. 그렇죠. 특별손 충당금을 모아놨죠.
특별수준 충당금은 이거 줘야 되잖아요. 이거 누구한테 줘야 돼? 분양 누구한테 줘요? 입주자 대표에게 주죠. 최초 구성진은 입주자 대표에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3번 보니까 이거를 임차인 대표에 줘라. 그래서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특수증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를 해야 되죠. 자체관리 인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특수충은 협의해서 쓰고요. 시장 등 협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이제 마지막 질문 보시면 자체 관리를 하겠다. 우리 이제 주택법은 신고인데 여기는 이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민간 12번 문제요. 민간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됐어요. 자, 우리 이제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이제 공인에게 선정 의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감사 비용을 시장 등이 내라고 그러면 선정 안 해주죠. 당연히 누가 부담해요? 그렇죠.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보면 뭐 여기에 있는 뭐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들어가고요. 3번에 또 뭐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을 한다든지 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정리를 했는데요. 이 회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전체적인 흐름 측면 또 관리비 측면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다 그 안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딜 벗어나질 않아요. 벗어나질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마지막에 보면 너무 정신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매번 지우고 썼는데 여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계속 수선 유지비 얘기가 나오고 뭐 계속 사업자 선정 얘기가 나오고 회계감사 얘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리를 먼저 하는 방향으로 하고 풀면 여기만큼 쉬운 곳이 또 없습니다.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 관리 부분에 대한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